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쌍무계약의 결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을 따로 준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쌍무계약의 결련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용어만 놓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와닿진 않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지 라고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관련된 제도 하면 세 가지가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 다음 위험부담, 그 다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세 가지 제도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이랄지, 그 다음 5급 사무관 시험이랄지, 그 다음 여기 자격증에서는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 우리 주택관리사. 자, 이런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정리를 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죠. 우리 교재를 읽어봐도 너무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일단 그래도 대충 이런 느낌, 이런 제도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쌍무계약의 결련성입니다. 그렇죠. 용어 자체가 쌍무계약의 결련성. 그러면 이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쌍무계약에 인정되는 제도다, 인정되는 성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련성 제도를 우리 세 가지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쌍무계약과 비교되는 편무계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계약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 그 다음 무상계약으로도 또 분류하죠. 그러다 보면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차이점, 이 관계, 이것도 가끔 시험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쌍무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건을 제가 바로 써드릴게요. 쌍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이고, 자, 이 의무끼리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대가 관계에 있을 것. 여러분, 일단 그 쌍무 계약하면 그 종류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고용, 도급, 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자, 간단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그럼 대가 관계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죠. 의무가 2개 이상인 건 알겠는데 대가 관계? 근데 이 대가 관계란 말은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거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도한다. 자, 그래서 이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의무가 역시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가 관계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급부 있죠.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죠. 아파트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대금이죠. 그죠? 그 값이 뭐냐면 아파트에 대한 값이 대금이에요. 대금에 대한 값이 뭐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아파트죠. 이렇듯 급부끼리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을,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대가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가 관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하면 의무가 2개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의무끼리 서로 대가 관계에 있을 것,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가 관계, 이해와 관련해서 의무끼리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 성질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인데 갑이 아파트를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일단 이 의무끼리 서로 대가 관계이다. 여기까지는 봤었는데 그러면 이 대가 관계에 있을 때 의무끼리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권리는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듯이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한다. 발생, 변경, 소멸. 우리가 이걸 봤었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인
측면에서 이 지금 쌍무계약 이 부분에서 이걸 약간 변형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표현해 보면 자, 의무가 성립, 존속, 자, 이행하는 자, 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 존속, 이행. 여러분, 의무가 이행되면 사실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처음부터 이행 단계까지를 이렇게 놓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 각각의 의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쌍무계약 대가 관계에 있는 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성립에 있어서 의무끼리 서로 의존적입니다. 엮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립에 있어서 아파트 이전 의무 이게 성립하니까 상대방의 의무도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니까 아파트 이전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에 있어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존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이후에 자, 이 A의 이전 의무가 존재하니까 계속 존속하고 있으니까 나의 의무도 존속하는 것이고 나의 의무가 존속하니까 이 사람 아파트 이전 의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이전 의무 이것을 이행하니까 너도 이행하는 것이고 너가 이행하니까 너도 이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끼리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인 성질을 우리 법률 용어로 결련성이라 합니다. 결련성. 그죠? 이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을 우리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쌍무계약을 자, 대가 관계라는 이거하고 결련성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냐면 의무가 2개 이상이고 그 다음 의무끼리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이런 계약을 뭐란다?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란다. 이렇게 쌍무계약이란다. 또 하나는요. 의무가 2개 이상이면서 동시에 의무끼리 서로 결련성이 있는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란다.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란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편무계약은 어떨까요? 이 쌍무계약에 대비되는 비교되는 이 편무계약은 먼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요건이 있죠. 의무가 2개 이상일 것,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이거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근데 여러분 그러면 편무계약은 반드시 늘 의무가 하나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편무계약 중에서도 의무가 2개 이상인 게 있습니다. 의무가 2개 이상인데 중요한 것은 대가 관계가 아닌 의무끼리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시면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외관상 2개의 채무가 존재하지만 그 채무끼리 대가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편무계약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자, 이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만이 급부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급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방만이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증여 계약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증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의무가 몇 개예요? 딱 한 개죠, 한 개. 자, 그래서 일단 증여와 같은 의무가 하나 있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 하고 그 다음 의무가 분명히 2개인데요. 이 편무계약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대차 계약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우리가 사용대차라 합니다. 돈을 주고 빌려 쓰는 것을 우리가 임대차라 하죠. 이게 빌리는데 자, 빌린 뭐 부동산이나 우리가 이제 동산이나 이걸 빌려요. 빌리는데 이게 만약에 유상이다. 유상일 때는 임대차 계약인 거고요. 임대차 계약.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빌려서 사용해요. 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대차라 합니다. 사용대차.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른 구별 기준입니다. 그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사용대차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자전거를 내 친구니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아 안 받아? 저는 안 받아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자,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필요하니까 자전거를 한 달만 쓰고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은 한 달 동안 공짜로 쓰고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자전거를 빌려주고 상대방은 이것을 제때 반환하기로 하는 이런 약속 내지는 계약, 이것을 우리가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 이런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자전거를 우리 을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을은요 한 달 후에 그 자전거를 저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일단 자전거를 계약을 했으면 이전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한 달 후에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몇 개예요? 의무가 지금 2개죠? 그러니까 의무가 두 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단 쌍무 계약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그러면 이 의무끼리 서로 대가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전거 빌려주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 있어 없어?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이에 한 달 후에 반환하는 것 이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달 후에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일 뿐이지 이 의무와 이 의무가 이렇게 대가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는 유상이나 뭐 이게 되어야죠. 대가가 있을 때 같이 뭐 값어치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값어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대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가가 없잖아요. 이거 대가 없습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이 반환 의무가 대가인 거 아니라고요? 대가. 그러니까 의무는 있긴 하지만 의무끼리 따로 놀아요. 따로. 각자 따로 논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가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편무 계약이랍니다. 편무 계약. 얘도 편무 계약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이 현상 광고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현상 광고. 이 현상 광고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 광고는 이제 광고자가 일정한 일 처리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뭐 광고를 내서 잃어버린 뭐 강아지를 찾아주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요. 근데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청약입니다. 청약.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그죠? 그 강아지를 찾은 후에 이것을 가지고 광고자에게 가는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의뢰했던 그 일을 뭐 한 겁니까? 그 일을 완수한 거예요. 자, 완수했다. 강아지를 가지고 똑똑똑해서 광고자에게 딱 찾아갑니다. 제가 강아지 찾아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에요. 승낙. 그러면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고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의뢰를 하고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청약을 하고 상대방은 거기에서 이 일을 자, 완수해서 자, 완수했을 때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 뭐라 한다? 현상 광고라 합니다. 현상 광고. 자, 그러면 이 강아지를 찾아서 딱 들고 가져온 그 순간 뭐가 돼요?
승낙이 되죠. 승낙이 되고 이때 일단 이 사람은 일을 끝냈고 그러면 청약이 있고 승낙까지 다 되었고 이때 계약이 성립이죠. 성립이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청약자가 약속했던 대로 사례를 하는 거예요. 사례만 남은 거예요. 사례할 뭐가 있습니까? 급부를 지급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의무만 있다. 자, 여러분, 이 현상 광고 같은 경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 우리 상대방이 있죠. 얘한테는 이걸 찾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없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다? 예, 청약자에게 사례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이제 위치는 여기다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일단 현상 광고는 이 증여처럼 여기 이제 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편무계약으로 분류한다. 자, 얘는 편무계약이고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쌍무계약과 우리가 유상계약을 비교할 때 이 현상 광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유상계약 한번 봅시다.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원이나 출제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해서 이제 성립이나 존속이나 이행에 있어서 결련성 이거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유상계약에서 대가적 의미 자, 이 부분에서는 쌍무계약에서처럼 성립, 존속, 이행에 있어서 어떤 결련성 그거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순수하게 뭔가 하긴 했는데 급부를 했죠. 서로 간에 급부를 했는데 그 급부끼리 어떤 성립이나 존속이나 이행의 선후 상관없이 그냥 대가적인 관계이다.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적 의미를 그냥 지니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대가가 돈이라고 했죠. 그렇게 그냥 대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는 출원 내지는 출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단순 대가 관계이면 충분한 것이고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 결련성은 이 유상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어려워들 하세요. 앞에서 대가 관계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에서도 유상계약에서도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대가 관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현상 광고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인데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어쨌건 여러분 승낙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아지를 찾아왔어요. 그죠? 예, 강아지를 찾아왔어. 이걸 이렇게 찾아오니까 청약자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사례를 자 강아지에 대한 대가는 사례이고 사례에 대한 대가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지금 출원이 있죠. 서로 간에 출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자, 이 급부끼리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 유상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유상계약. 현상 광고는 그래서 유상계약으로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그다음 여러분 유상계약의 종류를 보면요. 유상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기본적으로 전부 유상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이게 쌍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유상계약과의 관계에서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입니다. 근데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그러면 전부 쌍무계약이냐?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맞지만 그 역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여러분 유상계약이 맞죠? 유상계약이 맞지만 얘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죠? 편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편무계약.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유상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무상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나 임치나 소비대차나 종신정기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유상이면 대가가 있으면 유상계약, 대가 없이 이걸 한다라고 하면 얘는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그래서 유상일 경우에 이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추론 내지는 출제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편무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무계약 여러분 특징 아시겠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그리고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쌍무계약의 결련성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일단 기본 내용을 봤고요.